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드릴 말씀은 참아라. 말대꾸하지 마라. 착하게 보여라. 이런 말들 다 웃기는 소리다. 라는 좀 자극적인가요? 좀 자극적인 그런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동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아무 말 못하는 것은 상처 주는 그런 나쁜 하이에나 같은 놈들, 이런 사람들이 상처 주는 행위를 인정하는 꼴이다. 인정하는 꼴이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아픔을 준 사람에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어떤 성추행, 그다음에 뭐 성폭행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공방이 됐을 때는 가장 핵심이 거부하거나 정말 싫어한다는 표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법적 대응의 그거죠. 키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스토커에 대해서 좀 한번 동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스토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 싫다, 나는 정말 이게 싫어, 하지 마, 이런 것을 표현을 했냐 안 했냐가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법적으로도 어떤 아픔을 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표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사람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법적으로도 이렇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왜 그런가요? 바로 그 교육의 문제인데, 우리가 오랜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참아라, 말대꾸하지 마라, 뒷말하지 마라, 순종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보여야지,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무 말 못하는 것에 상처 주는 행위를,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그 상처 주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동영상에 이선아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댓글 사연을 주셨는데, 그 댓글 사연이 바로 이 제목이죠. 참아라. 말대꾸하지 말고 뒷말하지 말고 순종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보여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육받고 살았는데 진짜 억울한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아지면서 남는 건 뭐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다는 거죠. 이 이선아님, 이렇게 착하게만 살아오셨고 순종적으로 뒷말하지 않고 참고 살았는데, 그러면 모든 게 좋아져야 되는데 분노 조절 장애가 왔다는 거죠. 참다 보면 화병이 됩니다. 이 화병이 되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분노를 조절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 그 끝없는 분노와 아픔을 억누르고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가 와서 분노가 폭발해 버리는 거죠. 폭발하게 되면 또 폭발하고 이래 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정말 선천적으로 나쁜 사람의 분노 조절 장애도 있지만, 이렇게 선하신 분들이 본인의 화를 억누르다가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서서히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노력하셨냐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이제 겪으면서 본인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표현을 하셨는데, 일시불로 끊지 말고 할부로 갚는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화내는 것도 조금씩 내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 표현도 좀 줄어들게 되더라.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왔을 때 그것을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노 조절 장애의 어떤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잘못됐죠. 근데 이선아님 말씀처럼 본인의 어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얘기고, 첫 번째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받았는 거, 지금 우리가 보면 40대, 50대 분들이 많으신데, 뭐 제가 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게 워낙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이 댓글 사연을 바탕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그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참아라. 말대꾸하지 마라. 뒷말하지 마라. 순종적이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왔던 세대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 하이에나 같은 그런 아주 나쁜 기질을 가진 상사들이 이것을 완전히 이용하는 거죠. 참아라. 어디서 뒷말하고 그래. 어디서 말대꾸를 해. 이런 식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할 말도 못하고 꾹꾹 참다 보니까 이런 상처 주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런 꼴이다. 그래서 이 참아라, 말대꾸 하지 마라, 뒷말하지 마라, 순종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보여라, 이런 웃기는 소리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도 내가 싫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인정한 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런데 본인 스스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를 준 사람에게 중독되어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군대 한번 얘기 한번 봅시다. 군대에 보면요, 옛날에 뭐 보통 50대 분들이 많으신데 뭐 30년 전 군대 갔을 때 보면 군대에서 뭐 맞았다는 얘기, 폭행 얘기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심하게 군대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군대 구타 이런 거 거의 없지 않나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대에서 뭐 폭행했다 그러면 난리 나지 않나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40대, 50대, 60대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우리가 선생님한테 체벌 뭐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잖아요. 솔직히. 그 많이 맞았을 때 한번 생각해봅시다. 선생님이 학생을 이렇게 때렸어요. 그때는 선생님들도 당연하게 교육을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모님들께 얘기하시고 부모님들도 당연히 아니 선생님이 가르치시다 보면 체벌할 수도 있지. 그거 참아라. 거기서 어디서 지금 뭐 선생님한테 말대꾸야. 이렇게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체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뭐 당연하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꼭 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단 학생도 없었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단 부모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항상 일상적으로 돼 있던 거죠. 지금 학생을 막 때리잖아요. 난리 나죠. 큰일 납니다. 자, 이게 바뀐 거죠. 이렇게 시대가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이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은 옛날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교육을 우리 또 자식 세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식 세대가 이걸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 자식 세대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참아라, 순종해라, 말대꾸하지 마라, 참는 게 복이다. 이런 얘기들의 교육을 받았던 거의 마지막 끝물 세대인 우리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왜냐? 그 참다 보니까 그런 화가 쌓여서 이런 어떤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 장애 이런 피해를 보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대접을 받았을 때, 잘못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댓글 보면요. 댓글을 주신 분들 많은 얘기들을 보면 겁이 나서 못한다. 그 다음에 갑자기 몸이 얼어버린다. 뭐, 그 다음에 할 말을 잃어버린다. 그런 일들로, 그런 이제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갑자기 겁이 나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한다라는 분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왜 못하나요? 왜 못할까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건 좀 심할 정도로 선생님이 체벌을 하시네. 그런 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했던 우리 세대, 우리 손자 세대, 혹은 우리 자식 세대의 자식이 학교에서 그렇게 맞았다. 가만히 계시겠어요? 근데 우리 세대 때는 그렇게 지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 생활하고 보통 이게 뭐 부장이라든가 이사라든가 회사에서 보면 우리 나이대가 그렇잖아요. 이사가 된 임원이 된 사람, 부장인 사람, 사장인 사람, 뭐 요 나이대. 그다음에 모임에서도 보면 우리 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데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분위기는 아직도 이게 남아 있다는 거죠. 참아라. 말대꾸하지 마라. 모난돌이 정 맞는다. 착하게 보여라. 순응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제 좀 웃기는 얘기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내면에서 막 올라오는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 얘기하려고 외침을 그냥 내리시니 그냥 무시하면서 살고 참아라 말대꾸하지 마라 착하게 보여라 이런 말에 현혹되어 있는 옛날 교육 방식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너무나도 선하신 분들이고 열심히 사신 분들인데 이제 이런 말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선아님께서 오늘 주셨던 한 12시간 전에 주셨네요. 12시간 전에 주셨던 이 댓글 사연 참아라 말대꾸하지 마라 착하게 보여라 더 이상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이분 말씀대로 진짜 억울한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진짜 억울한 일들이 많아지고 거기에서 또 참고 하다 보면요. 우울증, 이분 말씀처럼 분노조절 장애가 온다는 거죠. 이 분노조절 장애라는 것은 정말 본인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도 너무 힘듭니다. 자, 왜 이런 분노조절 장애가 생겼을까요? 바로 참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보여라, 순종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나중에 복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웃기는 소리에 우리는 너무나도 현혹되어서 오랫동안 할 말을 못하고 살아온 게 아닌가.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사연 이선아님의 참아라, 말대꾸하지 마라, 착하게 보여라 이런 것들은 다 좀 웃기는 소리다. 지금 뭐 일제 강점기 시대도 아니고 무엇을 참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 끽소리도 못하는 게 그게 맞는 교육인가요? 일제 강점기 때는 그랬죠. 서슬푸른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있는 순사들이 있으면 할 말 못하고 살았죠. 참아라. 순종해라. 말대꾸하지 말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는다. 그런 교육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다는 거죠. 지금 뭐 21세기입니다. 2019년입니다. 2019년. 2019년. 그래서 옛날 그런 어떤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육들은 지금 우리 밑에 세대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세대 시도 안 먹힙니다. 근데 그런 어떤 구태연한 생각을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 너무나도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쩔 수 없는 세대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참아야 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6.25 사변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어떤 기운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 세대가 거의 마지막 그것을 겪어야 되는 그런 세대인데 우리 세대도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이 40대 같은 경우에는 40년 남으셨어요. 50대도 아직 30년 남아있고 60대도 아직 20년이 남아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남아있는 이 시간을 본인의 내면에서 외침을 듣지도 않고 참아라, 말대꾸하지 마라, 착하게 보여라 이런 말에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힘있게 강조하면서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